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1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대외적인 흐름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날은 경제 지표들이 대거 본물처럼 쏟아지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용과 소매 판매 지표들 모두 좋았었고요.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유가 하락이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6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폭은 조금 반납하면서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0.36%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가 0.45%의 반등,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52% 올라서면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날까지 이틀째 조정을 받았었던 이 다우지수가 이날은 개장 초부터 출발이 좋았습니다. 갭상승 출발하면서 상승폭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개장 초에 발표됐었던 11월 소매 판매가 이날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0.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모습이었고요. 또 노동부가 발표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또 3,000명 줄어들면서 29만 4천 명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입 물가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내렸는데요.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이 저인플레,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분간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감을 잠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또 기업 재고도 0.2%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경제 지표들 대거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0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다시금 장 막판에 갈수록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에 발표될 중국의 생산지표, 또 미국의 생산지표 앞두고서 관망세가 조금 뚜렷해지며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0.36% 올라섰고요. 17,59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개장 초에 이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갭상승 출발해 고점까지 상승폭을 높였고요.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또 대형주들의 강세가 증시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항공주 내에서 또 델타 에어라인이 랠리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확대되면서 5% 이상 올라섰고요. 또 스테이플즈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8%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증시 상승 견인에 가장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주들은 이날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역시나 좀 상승을 제한적인 상승에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0.45% 오르면서 2,0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날도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가 구조조정 소식에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그밖에 인터넷 업체 페이스북과 바이두 그리고 야후 등 기술주들 대거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갈수록 역시나 기술주도 좀 상승폭을 반납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나스닥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0.52% 오르면서 4,708포인트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처럼 경제 지표들 대거 쏟아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 다시 한번 힘이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것은 양호한 경제 지표였는데요. 특히 미국 경제의 70%를 나타내는 소비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Retail sales jump in Nov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0.4%를 웃도는 것이고요. 또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자동차를 제외한 이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0.5%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함께 살펴보면요. 세부 항목 13개 중 11개 항목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류 가계 매출이 1.2% 늘어났고 전자기기 소매 판매는 0.9%, 자동차 판매는 1.7%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월의 소매 판매 역시 0.3% 증가해서 0.5%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며 미국의 소비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SA 투데이와 인터뷰한 로라 로즈너 BNP 파리바 전략가는 앞으로 몇 달간 고용시장 회복과 유가 하락에 힘입은 소비 증가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 가프니 에버뱅크 웰스 매니지먼트 선임 전략가 역시 소매 판매 지표가 우수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연준 없이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소매 판매뿐 아니라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도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Jobless claims in U.S. decreased 3,000 last week to 294,000.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000건 감소한 29만 4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9만 7천 건을 밑도는 것이고요. 또한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지난 13주 중 12주 동안 30만 건을 밑도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평균 건수는 29만 9,250건으로 전주보다 520건 늘어났는데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연속수급자 수는 251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14만 2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스콧 브라운 레이몬드 제임스 앤 어소시에이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 회복 트렌드가 매우 강하다며 그동안 문제거리는 새로운 고용이었는데 올해 들어 고용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수별 흐름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해외 이슈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이제 각각 업종 개별의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이슈들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문 기자 다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월등히 좀 우세했습니다. 이날은 홈디포를 포함한 이 건축 자재주 좋았고요. 금융주, 기술주, 통신주 등 23개 종목이 오름세였습니다. 반면에 보잉을 포함한 머크사 그리고 화이자와 머크사와 화이자 등 제약주들이 내렸고요. 캐터필러 등 7개 종목은 하락 시세 이어갔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홈디포가 1% 이상의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라섰고요. 이에 따라서 건축 자재들을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주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는데요. JP 모건 체이스가 0.96%, 골드만삭스 그룹이 0.8%가량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날 0.5% 상승에 동참했고요. 비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카드사들도 일제 오름세였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 내에서 엇갈린 양상을 보였던 게 바로 에너지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엑손 모빌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나섰지만 쉐보론은 이날 추가 하락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보잉과 더불어서 이 제약주인 머크사와 화이자가 이틀째 하락 흐름 이어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전 섹터가 모두 내림 시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날은 한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반등이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오름세였는데요. 유가 하락이 원인이 됐습니다. $60를 밑돌게 되면서 에너지주들 반등에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부 종목들이 추가적인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가장 크게 올라섰던 섹터는 바로 유틸리티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건축자재 그리고 소비재 업종이 일제히 오름 시세였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했었던 톨브라더스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 약세 분위기에 따라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증시 상승에 더불어서 일제히 반등하게 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베이 보실 텐데요. 미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죠. 이베이가 구조조정 소식에 따라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초에 페이팔 분사를 위해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신에 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반영되며 2.75%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분사 통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에 집중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56달러 79센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S&P 500 섹터 그리고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이 바로 스테이플즈인데요. 이 사무용품 판매 업체 스테이플즈가 8.67%까지 급등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주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이날 5% 대규모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이 됐고요. 이후에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16달러 10센트까지 거래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고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같은 개별적인 종목 소식과 더불어서 전날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하지만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톨브라더스 포함해서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룰루레몬까지 호실적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개별적인 종목 소식과 더불어서 일제히 전업종이 상승에 동참했는데요. 특징주들 외신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수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타임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eBay reportedly considering massive layoffs ahead of PayPal spli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타임에 따르면 미국 타임은 이베이가 내년 초 페이팔 분사를 위해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베이의 핵심 시장 부문 중 직원 중 적어도 3천 명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직원 중 10%에 다다르는 규모입니다. 이는 이베이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베이는 지난 9월 회사들에 대한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페이팔을 완전히 분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은 이베이가 여전히 여러 옵션들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큰 조정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베이 현재 시장 부문 부사장이자 미래의 최고 경영자로 불리는 데빈 위닉은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베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응답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최대 요가용품 업체인 룰루레몬이 실적을 공개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다소 엇갈리는 실적이 나왔지만 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브스 동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Lululemon shares soar after mixed third quarter earnings repor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는 3분기 매출이 4억 1,94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12% 증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간 매출 함께 살펴보면요. 매출은 6,959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주당 4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였던 45센트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전문가 예상은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온라인 세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룰루레몬은 2014년 총 매출을 기존의 17억 8천만 달러와 18억 달러 사이에서 16억 6,500만 달러와 17억 8천만 달러 사이로 다소 낮춰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로렌트 포트데빈 룰루레몬 최고 경영자는 3분기 실적이 매우 만족스럽다며 브랜드, 상품, 서비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장 모멘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수 내 이제 업종별 마감 상황들도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유럽으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상황입니다. 이날까지 사흘째 독일 증시를 제외하고는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매 그리고 고용 지표 호조가 이어졌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날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적었던 게 악재였고요. 또 그리스발 불안감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국 증시 살펴보시면요. 런던 푸츠백 지수가 사흘째 하락이었습니다. 0.6% 이날 추가적으로 밀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소폭 오름세였습니다. 0.64% 오르면서
머무르며 이틀째 상승이었는데요.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실시했었던 2차 TLTRO 이 입찰에서 1,300억 유로 자금이 이제 유로존 은행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480억 유로를 밑도는 모습이었고요. 애초에 풀려고 했었던 계획치였죠. 4천억 유로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졌지만 증시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6% 밀리며 59달러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전날 오펙의 감산 가능성 희박하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역시 공급 우위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60달러를 밑돈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금값도 보시겠습니다. 이날 역시 내렸는데요. 0.3% 밀리면서 1225.5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가 이날 대체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 역시 1.21% 반등했고요. 398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이 바로미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소폭 올랐습니다. 0.47% 오르며 683.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점차 커지는데요. 빅스 지수 이날 추가적으로 3.78% 올라섰습니다. 19.23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24포인트 밀렸고요. 이날 900포인트를 또 밑돌았습니다. 88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12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원 30전 내렸고요. 1,10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 강세 그리고 글로벌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이날은 하락 시세가 이어졌고요. 장중에는 1,1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52% 달러와 강세 흐름에 따라 올랐고요. 이날 88.6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0.01%포인트 내리면서 2.17%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국내 이제 한 1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갖고 오늘 이제 30%에서 한 70%까지 대대적인 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우리도 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렇게 커다란 어떤 구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오늘, 일단 1부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